묻는 말에 대답해. 거짓말만 하지 않는다면 네 머리는 무사할 거야. 말로 해. 장원은 어디 있지? 난 뭘... 나도 확신은 못해. 하지만 아마 어느 이름 없는 부유섬에 있을 거야. 부유섬 위치는? 그 섬은 계속 이동하는 섬이라 구체적인 위치는 아무도 몰라. 내 신분으로 이 정도 아는 것도 예외라는 건 너도 알 텐데. 마지막 질문. 말해. 정여훈은 아직 살아있나? 장원 씨! 발표회는 아주 잘 처리했더군. 내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어. 하지만 당신의 신분으로는 알지 말아야 할 것까지 알게 된 것 같군. 그 부유섬에 그렇게 관심이 많다면 나랑 같이 가보는 건 어떤가? 이게 바로 아테의 샘 최신 성과인가? 생긴 건 별 볼 일 없는데. 노 선생, 오랜만이네. 우리 가이아에서 좋다는 건 다 빼가더니 겨우 이 정도야? 아테셈 코어와 가이아는 관련이 없습니다. 용어는 정형할 수 없어서 외부 물체가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어요. 아, 오셨군요. 이 실험체 너무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냥 덤일 뿐이야. 아니면 4개 정도랄까? 그렇다면 이번에 오신 건 설마 딥스페이스 신호에 새로운 주파수 대 해독에 성공하신 겁니까? 최근 딥스페이스 터널의 이상 현상을 보니 10여 년 전에 그 별빛 없던 밤 딥스페이스 신호가 지구에 도착한 그날 밤이 떠오르더군. 34년 우주항공 과학기술이 발전하던 시대에 딥스페이스를 향한 인간의 야심은 빅뱅보다 빠르게 팽창했지. 기관들은 서로 먼저 해독하겠다고 경쟁했고 문학계가 이를 연역하자 무지한 시민들은 이를 추종하며 딥스페이스 학회까지 만들어냈어. 하지만 가장 진실에 근접한 것은 우리의 해독뿐이야. 지구가 곧 대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해독 말이다.
그 후 괴물이 나타나고 자기장 교란과 함께 종들의 멸종이 가속화되었지. 신호 속의 경고가 하나씩 들어맞고 있다. 대정화는 곧 대규모 도태다. 이 행성이 우리를 버리고 다음 여정을 시작하려는 거야. 10여 년 동안 아테에셈 계획을 강력히 추진하고 원공 함대를 터널 깊숙이 파견한 것도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 여자와 가장 가까운 장기말을 손에 넣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34년을 다시 언급하시는 건 무슨 변고가 생긴 겁니까? 버려지지 않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는 결국 운명 앞에 꼬리치는 강아지 꼴밖에 안 돼. 노진영, 자네도 나이를 먹더니 머릿속 쇳덩이에도 녹이 쓴 모양이군. 인류는 고작 몇십 년 만에 이볼보의 진화를 이루어냈어. 이건 우리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먼 곳까지 갈 수 있다는 증거야. 영생 말이야. 그러니까요. 지난번 대정화를 피해간 레무리아인이야말로 영생에 살아있는 표본이에요. 물론 딥스페이스의 반대쪽에서 돌아온 아이들도 있고요. 역시 대정화를 넘어서는 방법을 찾아낸 자가 있다는 뜻이죠. 행성의 영생, 희생되는 인간이 조금 많을 뿐이지만 그래도 꽤 이득 아닌가요? 엄지수? 어떻게 생각해? 아직 딥스페이스 신호 해독을 제외하면 지구가 단시간 내에 종말을 맞이할 거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N109 구역의 그 죽일 수 없는 괴물 역시 그 생명의 형태가 불멸인 건지 완전히 확신할 수 없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생을 고집하는 게 숭고한 추구인지 혹은 터무니없는 기우인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죠? 딥스페이스 신호는 신탁도 예언도 아니야. 그건 우주의 운행 규칙이 인류에게 베푸는 일종의 자비지. 우리가 해독할 수 있는 건 이미 책에 적혀있는 기정사실이야. 네가 원하는 증거는 이미 이 세상의 일부가 되었어. 코어가 가장 강력한 증거 중 하나지. 스페이스 재앙 후 코어 에너지와 그 여자의 연관성을 발견했을 때 우주가 내게 맡긴 사명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코어를 이용해 문명의 발전을 가속화하고 인류가 그 과정에 부합하는 영생을 완성해야만 대정화를 무사히 넘길 수 있어. 딥스페이스 터널로 인한 이상 현상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있지. 봐, 코어는 시시각각 우리에게 답을 알려주고 있다. 최근 빈번하게 나타나는 이상 공간과 자기장 교란은 대부분 시간과 공간의 경계에 닿아 있어요. 행성이 이런 이상 현상에 휘말린다면 곧 붕괴하고 말겠죠. 또 전 동료를 상대할 좋은 방법이 떠오른 거야? 이번엔 꼭 그 왕자님을 이겨서 우리 지수가 최고라는 걸 그에게 증명할 수 있으면 좋겠네. 타임 리프트 메일은 네가 함부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우리가 뭘 도우면 되죠? 세뇌 연구 대상에게나 쓰던 수법으로 사람 역겹게 하지 마. 참,
난 도움 같은 건 필요 없어. 그 누구의 인정도 필요하지 않고. 심성은 그자가 고집하는 위선과 오만, 이상주의에 무너지게 할 거야. 그런 결말이라면 내가 옳았다는 걸 증명할 수 있겠지. 됐다. 어차피 저들도 네 일을 진심으로 궁금해하는 게 아니니. 터널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감옥이 점점 조여오고 있어. 이제 그 여자를 우리 곁으로 데려올 때가 된 것 같군. 조심해야 해. 신원자가 정말 깨어나서는 안 된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희망이 절대 지워져선 안 돼. 그럼 다들 모든 게 순조롭길 바라요. 현장의 자기장이 이중파동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 관련된 유랑체는 못 찾았어. 신종 유랑체일지도 모르니까 조심해. 임천시 모델 충돌 우려, 차원벽 파열에 시공간 균열까지. 요즘엔 전부 이런 추상적인 인물들 뿐이네. 내 생각엔 때 아닌 계절에 맞지 않게 쏟아진 눈 때문에 다들 너무 겁먹은 것 같아. 매일 임무가 500개씩 폭주한다고. 넌 즐거울지 몰라도 난 아니야. 아빠, 누가 구름을 저렇게 잘라놓은 거예요? 글쎄, 어쨌든 아빠는 아니야. 아빠는 저렇게 솜씨가 좋지 못하거든. 엄마가 했으려나? 그럼 정상적인 교란이라고 볼 수 있겠네. 동적 데이터 수신 완료. 잠깐만 기다려. 알고리즘 센터에서 결과가 나왔어. 유랑체 출현 확률은 0.51%야. 멋지네. 거탕 하나 또 추가. 사실 대부분의 희귀 현상은 모두 단순한 천문학적 현상이야. 우리가 너무 긴장했던 걸지도 몰라. 다들 모여있지 말고 비켜주세요.
고위험 이볼버와 관련된 현상인지 특파팀이 확인할 겁니다. 스페이스 헌터도 이쪽으로 오고 있습니다. 거기 아저씨! 이 틈에 쓰레기통 위로 올라가지 마세요. 도시 순찰 오토가 촬영해서 기록으로 남길 겁니다. 또 당신이에요? 최근에 같은 임무를 맡은 게 벌써 5번째죠? 정말 신기하네요. 말로는 경찰과 헌터가 서로 협력하면서 배울 점을 찾는다고 하지만 제가 보기엔 아무래도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소식 들으셨어요? 숲속에서 시공의 균열 사이로 떨어진 미래의 비행선을 본 사람이 있대요. 그런데 그 사건이 시스템에 접수되자마자 바로 사라졌대요. 귀신이 한 짓이 아니고서야 설명하기 힘든 일이죠. 오늘 벌써 이상 사건을 5건이나 처리했는데 2건 더 처리하고 밥 먹으러 가야겠어요. 그쪽은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내 관찰과 분석에 따르면 유능한 이볼 특수경찰은 보통 기이한 사건에 끌리는 경향이 있어. 정말요? 설마 돌을 금으로 만드는 이볼버랑 만나게 되는 건 아니겠죠? 황금 변기 사건은 저한테 맡기세요.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럼 다음 임무 무사히 다녀오시길 바라요. 너 혼자서? 자기장 중첩이 확실해? 하던 것만 마무리하고 바로 갈게. 2분. 길어도 2분 30초면 끝나. 만약에 타임리퍼 같은 사람이 보이면 그럼 잔소리가 많아졌다고 귀찮아하는 사람은 가이아 비밀키의 연구 결과도 안 궁금하겠네. 지난번에 검사했을 때랑 똑같아. 우린 열 수 없어.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건 비밀키의 내부가 어떤 미지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는데 절대 칩은 아니라는 거야. 엄지수를 찾아가서 열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인하는 수밖에 없어. 어쨌든 엄지수는 옛 가이아 연구센터를 꽤 잘 알고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협회 몰래 나한테 불법 아르바이트를 해주는 일도 계속해야 해. 파열이든 모델 충돌이든 본질적으로는 모두 자기장 파동과 관련되어 있으니까
우습게 생각하면 안 돼. 최근에 무의미한 신고가 아주 많다는 거 알아. 하지만 그럴수록 진짜 위험을 놓치기 쉬우니까 다들 경계를 늦춰선 안 돼. 병 모퉁이에서도 마주치다니 정말 대단한 인연이네, 파트너. 자기장에 이상이 있으면 문제는 맞지. 그럼 내가 수법을 바꾼다면? 더 기다릴 필요 없어. 세 번째는 없으니까. 사람을 찾고 있어. 엄지수를. 우리가 알고 있는 엄지수라면 진짜로 이상현상이 있는 자기장 구역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아. 그리고 이 이상 자기장은 대부분 중력 탓과 연관이 있을 거야. 최근에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타임리퍼들이 몰래 임천시로 돌아오고 있어. 그들은 모두 과거에 엄지수를 따라 연이어 타임리프 팀을 떠났던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이든을 찾아갔어. 그때 그들은 다 같이 타임리프 팀을 떠나서 에버에 들어갔거든. 엄지수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아마 이든뿐일 거야. 실종됐어. 아닐 거야. 신노아가 마련해준 이든의 거처에 갔었는데 옷이 전부 그대로 있었거든. 딱 하나. 달빛 기사단의 유니폼만 빼고. 아마 무언가가 떠올라서 자기한테 가장 중요한 신분으로 뭔가를 하러 간 거겠지. 신발장에 운동화 한 켤레가 없긴 했어. 파란색. 너
언제까지 그렇게 멍하니 있을 거야? 그 눈빛은 뭐야? 무례하군. 전투 중에 기사 부츠가 망가져서 그렇지 내가 이렇게 안 어울리게 입고 싶어서 입은 줄 알아? 신노하, 그 비열한 인간이 외출용 신발은 한 켤레밖에 준비해주지 않은 바람에 금렵구 밖에서부터 널 봤다. 역시 왕국의 소원에 응답해 이곳으로 왔구나. 그게 네 운명이자 운명이 내게 준 기회겠지. 달빛 기사단 제5분대 분대장, 왕궁회의 상석의원, 마지막 세대의 왕실 구성원 이든이 명예로운 결투를 신청한다. 나는 명예를 위해 싸우다 죽을 순 있어도 내게 모욕당해 죽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결투의 순간에 도망치려 하다니. 변했군. 여기에 멈추다니. 그 자리에서 결투를 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있나? 의도한 거든 아니든 상관없어. 네가 이 결투를 여신 성검비가 지켜보는 곳에서 계속하겠다면 더 진지한 태도로 임해주겠다. 왜 아무 말이 없지? 난 네 계획을 알고 있어. 날 자극해서 이성을 잃게 만든 다음 빈틈을 파고들어 단번에 항복시킬 셈이겠지. 그럼 어디 지금의 너도 내 검법을 간파할 수 있는지 볼까? 심성훈! 무기도 없는 사람에게 검을 휘두르다니. 그게 네 기사도야? 무기가 없다니. 저 사람은 총을 가지고 있잖아. 결투에서 한쪽이 검을 들지 않는 건 옳지 않아. 기사 유니폼을 입고 있는 걸 봐서 네가 이 결투에 진지하다는 건 인정할게. 그녀에겐 검이 없지만 내겐 있지. 내가 바보인 줄 알아? 지난번에도 난 널 못 이겼어. 그러니까
네가 걸었던 명예는 모두 그녀에게 돌아갔어. 무슨 자격으로? 네가 졌으니까. 여기 자기장은 안정적이지 않아서 질문하기에 적당한 곳이 아니야. 데려가서 천천히 물어보자. 엄지수는 여기 없어. 날 묶을 순 없어. 난 달빛 기사단 제5분대 분대장 왕궁회의. 도망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어? 성검비가 지켜보고 있잖아. 심성은 날 붙잡아도 소용없어. 너희들은 여기서 나가는 방법을 모르잖아. 하지만 알려주지 않을 거야. 내가 왜 너희 사람인데? 패배자도 사람이니까. 너... 다른 사람이라면 중첩 자기장을 해제하는 건 어려운 일이지만 네가 있으면 간단해. 이 공간의 에너지가 집중된 중력 닻을 찾아서 파괴하면 에너지가 분산되면서 자기장이 자연스럽게 붕괴될 거야. 함부로 움직여선 안 돼. 단순히 중력 닻을 파괴하는 건 나도 할 수 있어. 당연히 가능하겠지. 네 이보를 사용해서 큰 폭발을 일으키기만 하면 어떤 자기장이든 모두 터져버릴 테니까. 대신 그 전에 네 목에 있는 그것부터 빼야겠지만. 안 그러면 그냥 죽으러 가는 거야? 앵커 포인트가 사라졌으니 당분간 들어갈 수 없어. 그녀와 심성훈이 바로 뛰어들 줄은 몰랐는데. 다 이든 때문이지. 미치면 무서울 게 없잖아. 그녀가 성검비를 봤을까? 혹시 우리랑 피로스를 떠올리진 않을까? 엄지수는 우릴 속이지 않았어. 이번엔 진짜야. 그가 정말 해냈어. 이제 기다리는 게 최고의 공격이야. 하지만 엄지수가 우리에게 에버의 청소부들과 협력해 심성은 무리를 죽이라고 각별히 당부했잖아. 폐하와 신노아도 포함해서? 그들이 엄지수의 계획을 막을 수는 없을 텐데 그럴 필요 있을까?
엄지수는 훌륭한 인도자가 아니야. 그의 말을 들을지 말지는 너희가 스스로 선택해. 그의 마음이 증오에 사로잡혔든 광기에 눈이 멀었든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타임리프 팀의 초심을 거스른 건 아니야. 그러니까 결과를 보기 전까지 난 절대 포기하지 않아. 이건 타임리퍼로서의 내 책임이고 내 개인적인 신념이기도 해. 앞날은 알 수 없으니 마지막 승부를 걸어야 하는 건가? 잊지 마서 아직도 망설인다면 우린 너무 나약한 거겠지. 모든 사람이 줄곧 심성은 같았다면 타임리프 팀이 지금처럼 산산조각 나진 않았을 거야. 날 묶지 않겠다고 했으면서 말을 바꾸다니! 너를 산산조각 내서 커스터드 크림으로 만들어 빵에 발라먹어버릴... 넌 커스터드 크림 안 먹잖아. 그들이 너를 안 묶겠다고 했지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나? 없을걸? 기절시켜도 돼? 정말 저 자식이 또 우리 뒤통수를 안 칠 거라고 믿는 거야? 심성은 겨우 이런 일로 나한테 가문의 벌을 내리다니. 이건 모욕이야. 저 녀석도 피로스벨의 왕실이야. 심성훈의 동생이지, 사촌동생. 녀석은 날 때부터 심성훈을 늘 못마땅해 했어. 꽃은 귀한 거야. 걷어차서 넘어뜨리지 말았어야지. 몇 가지 질문에 대답만 하면 풀어줄게. 최대한 빨리 녀석에게서 쓸모있는 정보를 알아낼 수 있는 건 너뿐이야. 신노아가 나서면 싸움이 일어날 거고 나에겐 원한이 너무 깊어서 쉽게 협조하지 않을 테니까. 네가 그에게 어느 정도 의미인지 과소평가하지 마. 모든 타임리퍼에게 넌 특별하니까. 넌 왜 39번 급력구 근처에 나타났는데? 조사? 그렇다면 그 자기장 안에 뭐가 있는지 너희도 아직 확실히 모른다는 뜻이겠네? 내가 일부러 너희를 잘못된 방향으로 유도하면 어쩌려고? 내가 저 녀석한테 매달 한 번 발행되는 월간 임천을 구독해줬어. 그게 녀석에겐 외부 세계와 연결된 유일한 통로야.
그리고 오늘이 아마 그걸 받는 날이었을 거야. 그렇게 과감한 가정을 세워놓고선 나한테 뭘 묻겠다는 건데? (39번) 금렵구는 엄지수가 선정한 장소 중 하나야. 나랑 가장 가깝기도 해서 그냥 확인차 가본 것뿐이고. 그런데 다들 엄지수를 너무 우습게 봤더라고. 난 그런 적 없는데? 나도 마찬가지야. 아, 그래. 나만 사람 보는 안목이 바닥이다. 그래서 내 말 들을 거야 말 거야? 타임리프 중에 우린 피로스의 공경을 해결할 수 있는 수많은 이론을 추론했었잖아. 예를 들면 행성 이식 같은 거. 중첩 자기장의 상태를 봐. 그게 행성 이식의 실현 방법 중 하나라는 걸 아직도 눈치를 못 챈 거야? 우리가 이야기했던 모든 방법은 전부 이론으로만 존재할 뿐 절대 현실이 될 수 없어. 그럼 자기장 안쪽 광경은 어떻게 설명할 건데? 단순히 공간의 균열이나 위치 이탈로 인해 생긴 이상 자기장이었다면 그 안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비어 있어야 해. 39번 금렵구 안에 있는 건 피로스야. 겉보기에는 확실히 우리의 고향처럼 보이긴 하지만 난 그게 진짜 피로스 별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일종의 투영에 가까운 거지. 별이 내뿜는 빛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관측할 수 있듯이 우리가 본 모습은 그곳의 오래전 모습일 뿐이야. 그 점은 동의해. 지금 당장 확신할 수 있는 건 엄지수가 이미 자기장 중첩을 실현할 방법을 찾았다는 거야. 어쩌면 엄지수는 정말 행성 이식을 시도하고 있는지도 몰라. 좋은 질문이네. 너희가 날 잡아오지만 않았어도 지금쯤 내가 엄지수를 만나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거냐고 물었을 거야. 그러니까 그 문제의 답은 너희가 알아서 찾아봐. 와, 그냥 기절시키는 게 낫다니까. 아직은 엄지수가 뭘 하려는 건지 모르겠어. 하지만 어쩌면 그의 목적을 알아야 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르지. 계속 적의 움직임을 추측만 하다 보면 상대에게 끌려가기 쉽거든. 우리가 모든 걸 다 알 필요는 없어. 대략적인 맥락을 찾고 급소를 찌르면 최종 목적을 이룰 수 있어. 분명한 건 엄지수가 그 모든 계획에 급소라는 거고. 꼭 설득해야 할 필요는 없지.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신노아의 조언대로 빠르게 기절시켜서 상황을 통제하면 돼. (39번) 금렵구 외에 엄지수가 선정한 장소는 또 어디야? 하나씩 다 찾아가려고?
그건 다시 생각해보는 게 좋을걸? 네가 에버에게 잡혔을 때 엄지수도 억제기 개조에 참여했어. 우리 중 누가 그를 상대하든 너보다는 더 승산이 있어. 중첩 자기장은 엄지수가 자신의 모든 걸 걸고 하는 도박이야. 이번엔 그 누구도 봐주지 않을 거라고. 엄지수가 에버에서 온갖 자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걔가 너를 겨냥한 억제기를 따로 개발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있겠지. 걱정 마. 마냥 끌려다니지는 않을 거니까. 네가 억제 장치를 파괴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겠지. 절대 안 돼. 그럼 지구가 만신창이가 되는 걸 가만히 지켜보든가. 오늘 다들 고생했어. 일단 좀 쉬자. 엄지수도 사람이니 나쁜 짓을 하더라도 잠은 자야겠지. 그래. 쟤는 일단 나한테 맡기고 녀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는 내일 다시 이론해보자. 지금쯤 안에서 싸움이 났겠네. 볶음밥이랑 소시지 굽는 냄새도 없네. 안 가도 돼. 아직 배 안 고프거든. 정말 배 안 고파. 맞아. 사실 긴급하게 생각하고 있던 문제가 있었어. 뭐냐면... 네가 이든의 약점을 정확히 짚은 것 같다는 생각. 분명 둘은 서로 접점이 없는데 넌 그를 어떻게 상대해야 할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아. 이에 대해 너는 무슨 생각 없어? 알겠다. 누군가가 너무 많은 정보 때문에 뇌에 과부하가 걸렸고 나를 이용해서 잠깐 긴장 좀 풀겠다는 거지. 그냥 긴장을 풀고 싶은 거면 나한테도 방법은 많아. 내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무력뿐이다? 많이 나아졌어? 너는 내가 뭘 하려는 건지 이미 짐작했지? 넌 찬성하지 않겠지? 너를 힘들어 죽지 않게 하려면 정말 최대한 빨리 엄지수를 잡아야겠네.
내가 엄지수를 찾을 수 있을지 시험해보고 싶은 건 사실이야. 하지만 그건 당장 그를 막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었어. 이든의 말이 맞아. 우리는 그가 에버의 자원을 등에 업고 얼마나 많은 것들을 새로 만들어냈는지 확신할 수 없어. 나를 겨냥하기 위한 대비는 분명히 해뒀을 거야. 이든의 말도 전부 겁주려고 한 소리는 아닐 테고. 만약 엄지수가 진짜 행성 이식을 완성하게 되면 우리가 좋아하는 노점, 야시장, 그리고 떠들썩한 일상은 모두 사라질 거야. 세상이 그렇게 바뀌면 안 돼. 게다가 그렇게 다시 나타난 피로스, 그 피로스가 우리가 보고 싶어 했던 피로스라는 보장도 없잖아. 적의 진영을 정탐하는 임무에서 나보다 더 무사히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이 또 있을까? 신노아? 이든? 전반적으로 고려해봤을 때 나보다 적합하지 않아. 그럼 이걸 제거하는 방법을 생각해보자. 네 말투 꽤 기대하는 것처럼 들리는데 어떤 일을? 가자. 가족이 모든 과정에 동행해야 하는 일을 하러. 전부 싸구려의 비효율적인 종이와 잉크만 낭비하는 정보들이지. 더 네스트의 경영 전략을 바꿔야 하려나? 개미보다 나이팅게일이 정보를 엿드는 데 적합할 것 같단 말이지. N109의 두더지가 몇 마리 남지 않았어. 에버의 한 끼 식사를 위해 또 낭비할 수는 없지. 아껴 써야 해. 그 복수심에 찬 인어도 당분간 새 명단을 필요로 하지 않겠군. 정말 아쉬워. 라이프 제약 배우의 참나무 영감은 쉽게 속일 수 있는 상대가 아니니 이 사업은 다시 신중하게 검토해봐야겠어. 마법이 풀린 게 아니라면 귀찮은 일이 직접 찾아온 거로군. 내 억제기의 개조에 관한 에버의 정보를 네가 가지고 있다고 들었어? 심성은 나와 연락할 방법을 알고 있을 텐데 이렇게 한밤중에 찾아올 이유가 있나? 게다가 이 시간에 나타날 거면 먼저 이볼로 스스로를 감싼 다음에 빛이 천천히 퍼지게 해야지. 그래야 더 동화 같을 테니까.
난 동화 안 읽어. 이볼 낭비야. 아, 아가씨도 있었군. 둘이 함께 온 건가? 더 네스트에서 봤었지. 물론 내 쪽에서만 본 거긴 하지. 나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군. 나와 더 네스트의 사이는 이미 헤어진 연인 이상으로 친밀하지 않아. 더 네스트에는 사장이라 할 법한 사람은 따로 없지만 번갈아 가며 담당하는 대외적인 연락책이 있어. 최근에는 저 사람이 맡고 있지. 그건 업계의 기밀인데 네가 말해버리니까 아무 놀라움도 없. 그럴 필요까진 없을 텐데. 난 비협조적인 사람이 아니거든. 쓸데없는 소리는 그쯤하고 자료. 이게 다야? 더 이상은 나도 구할 수 없어. 가이아 생물과학 기술은 종이장으로 만든 게 아니잖아. 더는 예전에 그 가이아가 아니라고. 업무 수준도 그저 그렇네. 너무한 거 아니야? 이무진에게 남겨두면 그가 그걸 정보 삼아 다시 팔 테고, 정보를 사는 사람은 내가 그 내용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걸 모를 거야. 만약에 그 정보를 이용해서 나를 상대하려 한다면 우리가 역이용할 수 있지. 내용은 아주 적어. 기록된 건 2가지뿐이었어. 첫째, 나를 잡으려 했던 에버의 주목적은 억제기의 개조에 있던 게 아니었어. 가이아 생물과학 기술은 내 이볼 유전자를 원했지만 억제기의 보호 때문에 추출하지 못했지. 그래서 임시로 엄지수한테 억제기를 개조해달라고 한 거야. 둘째, 엄지수의 개조는 성공적이었어. 억제기의 제한 효과를 더 강화시켰지.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이볼도 적어졌어. 내 가족이 날 위해 만들어준 거야. 이 억제기가 만들어진 원래 이유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였거든. 피로스별에서 이볼버의 이볼 에너지와 생명 에너지는 서로 하나야. 이볼을 사용하는 건 곧 자신의 생명을 소모하는 것과 같아. 우리는 시공간이 뒤틀린 존재고 소모된 에너지가 다시 회복되지 않아. 억제기가 나를 보호하는 방식은 바로 나를 제약하는 거지. 그렇게 놀랐어? 방금 한 말 잊었어? 문서에 억제기를 해제하는 방법은 없었으니까 엄지수를 기습하는 전술은 사용하기 어려울 것 같아.
내일 일어나서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보자. 포기할 수밖에. 이런 과학기술 장치를 연구하는 건 내가 잘하는 분야가 아니라 나는 못해. 신노아의 긴급 연락이. 하얀 장갑을 끼고 신형포 무기를 가진 무리가 갑자기 꽃집에 쳐들어왔어. 우리는 지금 차로 도망쳤어. 이들이 그러는데 에버의 청소부들이야. 우리만 노리는 게 아닐 거야. 너네 지금 어디야? 이들의 주먹 한 쌍으로 주먹 40개를 당해낼 순 없어. 이길 수가 없다고. 저쪽에 우리 사람도 있어. 신노아의 검술은 원래도 팀에서 끝자락이었고 예전에도 못 이겼던 상대라면 지금은 더더욱 못 이기지. 알았어. 도망치는 데 주력해. 오늘 꽃집 문 안 열었나? 회사에 가져갈 꽃 몇 송이 사려고 했는데. 몰랐어? 이 꽃집 사장님 가끔씩 문을 닫는다니까. 엄청 자유분방한 성격이야. 이런 대도시 번화가에서 꽃집 파는 젊은이라면 대부분 훌쩍 떠날 수 있는 여행자 같은 마음을 갖고 있겠지. 떠나고 싶을 때 떠날 수 있다니 정말 부럽네. 길 위를 이렇게 빙빙 돌았으니까 운전 실력과 눈썰미로 따라올 수 있는 놈들은 거의 다 따돌렸을 거야. 15분 전에 이미 다 따돌렸어. 하지만 우리의 선택은 쉽게 추측이 가능해. 그들이 곧 따라잡을 거야. 왜 그냥 돌진해서 다 들이받아 버리지 않는 건데? 죽이진 못하더라도 더 많이 다치게 할 수 있잖아. 저 마스크맨들이 손에 든 무기는 딱 봐도 위험해 보여. 에버가 또 무슨 새로운 걸 만들어냈는지 누가 알겠어? 싸우기도 전에 겁먹다니. 네 핏줄에는 나약한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는 건 진작 알아챘지만. 너만 하겠어. 철혈 귀족이라는 건 머리도 평범한 사람보다 단단하다는 뜻이겠지. 아니면 네가 앞으로 가서 자동차 조명등 좀 봐줄래? 상황이 이렇게 몰리지 않았더라면 내 팀에 네 자리는 없었을 거야. 넌 99번 급력부에서 학생 주임이나 맡는 게 어울려. 편히 유랑치들에게 혈통이 불순하다는 문제나 교육하라고. 이게 저들이 긴장을 푸는 방식이야. 싸울 시간이 있다는 건 우리가 처한 상황이 나쁘지 않다는 뜻이야. 너도 이 기회에 긴장 좀 풀어. 우리 팀의 분위기는 늘 이래. 어른스럽고 생기발랄하지. 깜빡이는 게 이상한 건 아니야. 너도 많이 봤잖아. 꼭 그렇지만은 않아. 단순한 고장일 수도 있어. 결국 기술 수준이 높을수록 고장도 더 쉽게 나는 법이니까. 얘도 이미 수년간 쉬지 않고 일했잖아. 정말이야. 타임리프 비행선보다 근속 연수가 길고 중간에 개조도 받았으니
고장나는 게 당연해. 내가 고장나지 않으면 되는 거야. 항성 하나가 태어나서 죽기까지는 억만 년이 걸려. 그 에너지는 지구 몇 개를 날려보낼 수 있을 만큼 충분하지. 그러니 정말 내 에너지가 완전히 바닥나는 날이 온다고 해도 그 과정은 결코 짧지 않을 거야. 타임리프 팀이랑은 처음부터 좋게 뭉치고 좋게 헤어지지 않았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갈 곳 없는 원망을 그에게 쏟아부었는지 몰라. 단순히 감정적으로 그들의 행동을 바라본다면 그건 타임리프 팀을 너무 얕잡아 보는 거야. 에버와 협력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든 나중에 떠난 사람이든 모두 바보가 아니야. 전부 똑똑한 사람들이니 모든 결정은 자신의 관점에서 내린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겠지. 팀을 분열시키고 예전 동료들을 적으로 돌리게 한다. 타임리프 팀의 시작 자체가 바로 그런 상황에서 만들어진 거야. 타임리프 팀에 합류한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어. 피로스 별에서 타임리프 팀은 영광을 지닌 이름이 아니라는 걸. 그건 반역, 저항, 그리고 모든 것을 건 광기를 의미해. 우리의 여정은 축복과 함께 시작된 게 아니야. 딥스페이스 저편의 고향에서도 우리가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친구랑 가족 모두에게 버림받는 것을 스스로 선택하던가 어쩔 수 없이 배신의 길로 들어서는 것 중에서는 전자가 더 큰 용기가 필요해. 수년간 함께 일했으니까 그들도 나를 잘 알고 나도 그들을 잘 알아. 수없이 반복된 시도 속에서 쌓여가는 혼란과 실망감, 그런 감정들을 이해해. 앞길이 안개로 가득 차 있더라도 아무도 진정으로 포기하지 않았다는 건 분명히 알고 있어. 그런데 우리 다음 행동은 저쪽의 타임리퍼들에게 미리 예측당할 수 있고 그야말로 진정한 지피지기지. 그들을 그렇게 무섭게 생각할 필요도 없어. 지금은 적이지만 그들도 우리를 상대하기 위해 너무 비열한 수단을 쓰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해. 정말로 피할 수 없다면 정면 대결이 몇 번 있을 뿐이겠지. 예전에도 내가 말했잖아. 저놈들 몇 명은 머리에 문제가 있다고. 가끔 그 인생이 안타깝게 느껴져. 네가 아직도 그들에게 환상을 품고 있다면 너를 위해 여생을 바쳐서 네 슬픈 왕의 이야기를 써줄게. 태양계에서부터 궁수자리까지 네 명성이 알려지지 않는 별이 없도록. 왕실의 우수한 자제들은 다 할 줄 알아. 그렇게 글 쓰는 걸 좋아한다면 이제부터는 말하지 말고 하고 싶은 말은 다 글로 써. 내가 쓴 거 나에 보지도 않잖아. 시간 나면 볼게. 왜 웃어? 내가 웃고 싶으면 웃는 거지 왜?
나한테 우스망 이야기라도 하나 써주려고? 염치도 모르는 사람이랑 말하기 싫어. 왜 웃어? 나무에서 따온 거야. 신노아가 큰손 고객을 위해 준비한 선물나무야. 우리가 몰래 가져와야 해. 들키면 안 돼. 통행 금지인 것 같네.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손을 뻗었을 리는 없어. 각자 알아보고 10분 후에 휴게소의 남서쪽 모퉁이에서 만나자. 5분이면 충분해. 외관을 빼면 이 차의 기존 부품은 하나도 없어. 신노아가 군사 요새처럼 개조해놨거든. 내가 듣기로는 만약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닥치면 운전석이 발사 캡슐로 변해서 뒤쪽 화물칸을 희생시키는 방식으로 무게를 덜고 탈출할 수 있다고 하던데. 이번 일이 끝나면 신노아에게 발사 캡슐을 좀 더 확장해달라고 하자. 그런 셈이지. 그 고속터널은 요금이 엄청 비싸. 터널이 불안정한 건 아주 정상적인 거지. 사용한 지 2, 3년밖에 안 됐잖아. 통행 개방 시간? 그걸 누가 알겠어? 못 기다리겠으면 그냥 일반 고속도로로 돌아가. 자기장 이상이니 에너지 파동 이상이니 하던데 상황이 안정되기 전까지는 통행 금지일 거라고. 장거리 운송은 워낙 힘들잖아. 너희도 이참에 나처럼 좀 쉬면서 캡슐 마사지실에 가서 좀 누워있는 건 어때? 자기장 이상, 에너지 파동 등등 여러 복합적인 상황 때문에 터널 내부가 불안정하대. 이제 어떻게 할 건데? 계속 기다릴 거야? 아니면 다른 길로 갈 거야? 나는 남는 쪽이 좋을 것 같아.
그쪽은? 나는 돌아가는 거. 그럼 나는 남을게. 이렇게 하면 2명씩 나뉘니까 아무도 혼자 남지 않잖아. 아니면 우리 다 남는 걸 선택하는 건 어때? 이든만 외톨이로 두자. 넌 확실히 문제 있다. 내가 아는 그들의 특성상 지금 돌아가면 추격병을 마주칠 확률이 아주 높아. 아직 부족해. 우리가 고속도로를 떠나기로 선택한 것 자체가 일종의 신호니까. 그들은 우리가 지금 정면으로 맞서고 싶지 않다는 걸 알아차렸을 거야. 그 후로는 거리를 벌려서 시간을 버는 방법을 선택할 거라는 것도 간파했겠지. 그럼 이렇게 정해진 거네. 어제부터 물 한 방울도 못 마셨다고. 지금이 딱 보충할 타이밍이야. 너희도 마찬가지야. 배고픈 상태로 전장에 나가면 안 돼. 우린 먼저 정보 수집 작업을 좀 하자. 뭔가 마음에 걸리는 게 있는 모습인데 꼭 저 옆에서 배송 시간에 늦을까봐 걱정하고 있는 아저씨랑 같은 업계 사람 같아. 완벽한 위장이야. 혹시 이렇게 될 줄 알았으면 다른 노선으로 갈 걸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신노아에게 책임을 물어야겠네. 결국 운전한 건 걔잖아. 이든의 책임도 크고 이든이 추격병을 불러오지 않았으면 다른 경로를 계획할 시간이 충분했을 테니까. 그럼 난 처음에 혼자 움직이려다가 걔네들 감독을 제대로 못했으니까 내 책임이 제일 크네. 이든이 신노아에게 노동력을 제공하게 하고 난 너에게 310HM 바이크를 주는 걸로 벌을 받을게. 이러면 넌 3대 HM을 다 모을 수 있을 거야. 신노아는 그냥 걔한테 벌로 이든의 이야기를 듣게 하자. 그 이야기들은 네가 들어도 알아들을 수 없을 거야. 나한테 바이크가 없는 동안 출퇴근 때 책임지고 날 데려다 주기? 듣기 싫어? 방금 네가 인상을 찌푸렸다가 고개를 들었다가 하는 걸 봤는데 뭘 보고 있었던 거야? 이상기후와 자기장 이상현상 모두 엄지수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 있을 거야. 만약 그의 목적이 정말로 중첩 자기장을 통해 피로스를 구할 가능성을 찾는 거라면 그건
오직 임천시에서만 가능하니까. 임천시는 딥스페이스 터널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아서 자기장 파동과 관련된 다양한 작업을 실행하기가 훨씬 쉽거든. 게다가 여긴 타임리프 2호가 강림했던 곳이니 그와 몇몇 타임리퍼들에게는 좌절의 장소이기도 하지. 만약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임천시는 그들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거야. 세상에, 이 드라마가 아직도 방영 중이라니. 벌써 시즌 10까지 찍은 건 아니겠지? 코어 재련을 주제로 한 청춘 드라마라고? 뭐 이렇게 비현실적으로 찍은 거야? 생각 없는 사람들이 생각 없는 드라마를 보네?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스크린 관리자 어디 갔어? 고소할 거야. 이건 정신 오염이라고. 뭔가 이상해. 뒤로 물러서 일단 차로 돌아가자. 순찰 로봇을 피해야 해. 이 모든 건 에버그룹의 산물이야. 오자마자 로봇의 통제권을 해킹한 걸 보면 그들일 수밖에 없지. 이 정도 효율이면 10분 안에 우리 위치를 추적할 수 있을 거야. 전투 준비해. 응. 이 어려운 전투가 시작되기 전에 먼저 참여하고 싶은 게 있어. 사실 난 몇 년 동안 몰래 타임리프 비행선에 부품을 분해해서 내 소형 트럭을 개조해 왔거든. 정신 나갔으면 치료를 받던가 아님 그냥 나가 죽어. 너 아직도 소형 워프 장치를 개조하겠다는 죽겠다는 거나 다름없는 생각을 포기 못한 거야? 어쨌든 지금 우리 앞에 있는 길은 두 가지뿐이야. 나가서 추격병과 싸우든지 아니면 내가 심혈을 기울여 개조한 현단 워프 트럭을 시험해보든가. 성공 확률은 얼마나 되는데? 성공의 정의가 죽지 않는 거라면 100%야. 최악의 경우는 워프의 목적지가 어디에 나타날지 모른다는 것뿐이니까. 네 극단적인 성격은 나이가 들수록 더 늘어난 거야? 그럼 네 배짱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든 거고? 네가 결정해. 맞아. 네가 결정해.
점과 점 사이를 연결하는 공간이동 기술이라고 이해하면 돼. 그런데 마음속으로 이미 선택한 게 있지? 그럼 일단 싸워보면서 이길만 하면 계속 도망치고 못 이기겠으면 바로 워프하는 건 어때? 하지만 불안정한 상황에서 워프하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은 더 커질 거야. 별거 아니지.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은 예기치 못한 워프 지점에 대처하는 것에 대해선 경험이 풍부해. 어떤 모험이든 너도 빠진 적 없어. 이제 이건 광학 은신과 레이더 은신을 겸비한 소형 트럭이야. 그림자에 숨어서 조용히 검문소 옆 터널 보조 도로로 잠입하자. 거기서 현단 워프를 하면 기척이 터널에 가려질 테니까 쉽게 알아차리지 못할 거야. 순찰 로봇들을 폭파시키고 상대에게 우리가 이 휴게소에 숨어 있다는 걸 알려주자. 날 어린애 취급하는 거야? 아무 문제 없지? 그렇지? 심리적 영향일 뿐이야. 나는 전투에서 이보를 그렇게 많이 소모하지 않아. 그리고 억제하면서 사용하고 있고. 그냥 내 힘이 강해서 전부 사용하지 않아도 여전히 대단한 거지. 휴게소에 주차된 화물차들은 전부 뒷배가 있어. 운반하는 화물의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고. 에버가 엄지수 하나 때문에 이 화물차들의 뒤에 있는 세력들을 건드리진 않을 거야. 잘못한 것 같은 게 아니라 잘못했지. 우리 중에 생각하지 않는 꼭두각시는 없잖아. 모든 행동은 모든 사람의 생각을 반영한 결과야. 신노아는 제쳐두더라도 이든이 네가 혼자 책임지려 한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떻게 반응할 것 같아? 그뿐만 아니라 나한테는 바보인 척한다고 욕하고 신노아한테는 비겁한 겁쟁이라고 욕한 다음 마지막에는 당당히 말하겠지. 자기도 이 잘못의 일부라고.
정말 그런 걸 수도 있지.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잖아. 이론적으로는 시간이 충분하지만 불안정한 상황에서 워프하면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더 커질 거야.